다음 전선 및 케이블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의 전선과 케이블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풀었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HIV 전선입니다. HIV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 그 전선에서 HFIX 전선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 HFIX 전선을 쓰기 전에 사용됐던 전선이 바로 이 HIV 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명칭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풀 이름을 다 쓰셔야 됩니다.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이고요. 다음 2번 IV 전선. IV 전선 같은 경우는 600V 비닐 절연 전선이죠. 600V 비닐 절연 전선. 다음 3번 RB 전선은 바로 고무 절연 전선이고요. 고무. 그리고 4번의 OW 전선은 5궤용 비닐 절연 전선. 그리고 5번째 CV 케이블은 각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이렇게 해서 5개의 전선 및 케이블의 명칭을 우리말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과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2가지 문항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 전원회로 구성의 종류와 그 공급 용량을 적으시오. 단상 교류와 삼상 교류로서 각각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상 교류 문제 나왔죠. 자, 삼상 교류 같은 경우는 바로 전원은 380V의 전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공급 용량은 3kVA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상 교류 같은 경우는 전원 220V 전원이죠. 그리고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을 쓰시오. 전원부와 외암 사이에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 보시면 1000V의 시료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만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할 때. 자, 초과할 때는 과연 어떻게 시험을 하냐? 바로 보세요.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했을 경우는 전격 전압의 2배. 자, 전격 전압의 2배에다가 여기에다가 1000V를 더한 시료 전압을 가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간 견뎌야 바로 합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참고 삼아 이거 보시고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선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배선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돼도 점을 찍지 않으면 이거는 접속이 안 됐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도선이 접속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접속된 부분을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 이선식 유도 등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배선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된 점은 반드시 점을 찍으라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이선식 유도등. 자, 3선식과 2선식이 있는데, 자, 2선식과 3선식의 차이점은 뭐냐? 2선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3선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점등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2선식 유도등의 결선도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선식입니다. 2선식.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멸기가 있고요. 유도등, 그리고 배터리. 자, 이렇게 있는데 2선식 유도등 같은 경우는 전멸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멸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등과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자, 위쪽에 보시면은 전원선이 지금 2가닥이 있죠. 2가닥. 그래서 각각 한 가닥씩 해서, 자, 보세요. 자, 유도등과 배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병렬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는 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선은 이 반대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도등과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 줍니다. 자, 옆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자, 전원선 중에 한 가닥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쪽은 위쪽 선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거 두 개가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쪽이 위에 연결돼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연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2선식 배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3선식 유도등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선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선식 배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3선식은 전멸기, 즉 스위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쪽에 유도등, 자, 유도등 쪽에 있죠, 유도등. 여기를 먼저 연결해보죠. 이렇게 한쪽은. 자, 유도등과 배터리를 자, 병렬로 연결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 전멸기와 연결 안 해요. 왜냐면 3선식 배선도 항상 충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잘 보세요. 자, 전원선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2선식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유도등 있죠? 유도등은 반드시 전멸기와 연결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등이 되게끔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멸기가 잘 보세요. 이 유도등과 연결이 돼서 이 나머지 전멸기가 이 전원선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멸기가 열려 있다. 오픈되면은 유도등이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전멸기가 닫히면, 스위치가 닫히면 그때 유도등이 점등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전멸기는 이 유도등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는 전원선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항상 충전 상태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접속하는 부분에 반드시 이런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결선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선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선,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어야 할 때를 4가지 쓰시오. 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반드시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어야 되는 경우 5가지가 나와 있죠. 그 5가지 중에서 4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유도등이 서로 연동이 돼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이 되면 연동이 돼서 유도등도 점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상경보 설비와 유도등이 서로 연동이 돼서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면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이때도 유도등이 점등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직접 점등을 하는 경우죠. 자, 그 밖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소화 설비와 유도등이 서로 연동이 돼서 점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4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피난 유도선 중 광원 점등 방식의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자,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르면 자,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암기하신 내용 4가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순서대로 지금 작성한 거예요.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첫 번째, 설치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세 번째 설치 기준이고요. 다음 네 번째.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작성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세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자, 7가지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4가지만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7가지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거 4가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량 5세제곱미터/미닛, 양정 40m인 옥내 수화전 펌프의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단, 펌프 효율은 86%, 여유 개수는 1.2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펌프의 동력을 구하는 거죠. 자, 동력.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식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펌프의 소요 동력 P는 자, 2타분의 9.8 QHK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공식이긴 한데, 자, 이 공식 말고도 우리 이런 공식도 있었죠. P는 2타분의 0.163 QHK. 이런 공식도 보신 적 있죠. 자, 이 두 공식의 차이점이 뭐냐? 자, 여기는 나와 있는 9.8. 자, 9.8이 바로 이제 물의 비중량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 9.8을 60초로 나눠주면 대략 0.163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60초로 나눴을 때. 그래서 이 9.8로 놨을 때는 이 유량의 단위가, 자, 뭐가 되냐?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세크가 돼요. 유량 단위가. 그런데 0.163 놓잖아요. 0.163을 놓으면 이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미닛이 됩니다. 미닛. 분당.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유량의 단위가 분당 5세제곱미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공식 쓰는 게 편하겠어요? 아래 게 더 편하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단위가 세제곱미터/미닛이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유량의 단위가 자, 분이 아니라 초로 나왔다. 초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 공식이 더 편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식으로.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건 펌프의 효율입니다. 펌프의 효율이 86%니까 0.86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0.163 곱하기 자, 유량. 문제에 나온 답 5가 있죠. 5. 자, 5를 대입하시면 되죠. 단위가 똑같으니까 5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는 양정입니다. 양정 H 40m. 그리고 여유계수 1.2라고 했네요. 1.2.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45.49 정도 나오네요. 45.49 단위는 킬로와트.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소요 동력의 단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단위를 킬로와트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와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력 구할 때는 전부 다 킬로와트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는 킬로와트로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자, 위에 있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있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답이 나오는지. 자, 보세요. 자, 펌프의 효율은 0.86, 86% 똑같고요. 자, 9.8 곱하기 자, 지금 여기 단위가 뭐라고요? 세제곱미터/세크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유량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 세제곱미터 퍼 분을 초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분은 60초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양정 40m 그리고 여유계수 1.2를 자,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구했던 답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오차가 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45.58 정도 나옵니다. 45.58 킬로와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0.163이라는 값이 9.8을 60으로 나누면
0.1633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이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둘 중에 어느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에 나온 유량의 단위를 보고 공식을 선택하면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는 직류 24V의 전압을 사용하는데 감지기가 작동할 때의 부하 전류는 100mA이다.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HFIX 전선을 사용할 때 수신기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의 전압 강하를 구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전압 강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 강하 2는 자, 1000 곱하기 A분의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수신기, 감지기 전부 다 단상 2선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는 얼마가 들어가요? 35.6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단상 2선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35.6 곱하기 L 곱하기 I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 곱하기 A는 전선의 단면적이죠. 자, 단면적이 2.5제곱밀리미터 나왔어요. 2.5. 그래서 2.5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5.6 곱하기 L은 전선의 길이입니다. 길이. 그런데 수신기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의 전압 강하 구하는 거니까 L 값에는 100m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100m. 자, 그리고 요 I는 전류 I죠. 지금 부하 전류가 100mA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요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대입하실 때. 그래서 100mA는 0.1A죠. 그죠? 100mA는 0.1A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자, 전압 강하 2는 대략 0.14 정도가 나옵니다. 0.14V. 이렇게 해서 전압 강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감지기의 구성이다. 이 감지기의 명칭과 각 부의 명칭을 적으시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구성을 보고 어떤 감지기인지 감지기의 명칭을 쓰고 그리고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칭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감지기가 어떤 감지기인지 감지기 명칭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게 어떤 감지기냐면 차동식 감지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바로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감지기죠. 그래서 감지기의 명칭은 차동식 분포형이 아니고요.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죠. 감지기. 이제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이 괄호 치고 이렇게 쓰실게요.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이런 식으로 써주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지기 자체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고요. 어떤 방식이냐? 바로 공기의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이다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 부의 명칭을 적으라고 했어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전원선이죠.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전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배선이라고 쓰시면 돼요. 배선. 감지기의 배선입니다. 배선. 1번은 배선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죠. 바로 리크 구멍. 또는 이거를 리크홀. 또는 리크홀? 리크홀. 구멍이니까 리크홀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리크 구멍이나 아니면 리크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리크 구멍, 리크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은 바로 접점. 자, 접점인데 접점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접점이죠. 자, 3번이 바로 고정 접점입니다. 고정.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 접점이고요. 자, 그럼 접점이 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바로 가동 접점. 이 접점이 움직여서 이 접점과 붙는 거예요. 붙어버리면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동 접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바로 열을 감지하는, 여기가 가멸실입니다. 가멸실.
그러니까 이 가면실의 공기가 팽창을 해서 이 5번이 다이어프램인데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서 이 접점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프램입니다. 다이어프램. 이렇게 해서 감지기 명칭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의 명칭 5가지 마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접점 시퀀스 회로와 무접점 회로는 등가이다. 다음 회로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유접점 시퀀스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무접점 회로가 자, 등가라고 하는 거는 같은 회로라는 뜻이겠죠. 같은 회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시면 자, 무접점 회로에서 1번과 2번의 점선 안에 해당하는 논리 기호를 작성하여 자, 회로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논리 회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뭐 이거 오아 게이트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낫 게이트인지 아니면 엔드 게이트인지 이 논리 기호를 그리시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유접점 시퀀스 회로를 먼저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입력이 A와 B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A 접점과 이 B 접점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직렬이죠, 직렬.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기호가 들어간다? 직렬 연결일 때는 바로 AND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AND. 그래서 1번 점선에는 AND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AND 게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AND 게이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C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접점이 왼쪽에 있죠, 왼쪽. 왼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왼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무슨 접점? A 접점이고요. 왼쪽에 그려져 있으면 이건 무슨 접점이다? 바로 B 접점이 되는 거죠, B 접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래는 C 바 이렇게 표시도 되는데 이 바가 없어도 아, 이거는 B 접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왼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B 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낫 게이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부정이니까, 바는. 예? 부정. 그래서 낫 게이트를 거쳐서 바로 오아 게이트. 자, 여기는 왜 오아 게이트예요? 바로 여기와 이 여기는 서로 병렬이죠. 그죠?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아 게이트가 들어간 거예요. 병렬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하나의 입력이죠. 여기도 하나의 입력인데 지금 이 부분과 요 D라는 접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AND 게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직렬일 때는 AND 게이트, 병렬일 때는 OR 게이트.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은 NOT 게이트. 요거만 아시면 돼요. 기본 3가지 기호. 그래서 1번 문항은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 모두 AND 게이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이 회로에 논리식을 쓰시오. 논리식. 자, 그러면 여기 유접점 시퀀스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논리식. 자, 보세요. 자, 먼저 요 A와 B는 더 A 접점이 둘 다 A 접점인데 자, 직렬이다. 직렬이면 논리의 곱이죠. 자, 논리의 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A, B가 되는 거죠. A, B. 맞나요? A, B 논리의 곱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여기 C, 이 접점은 서로 병렬. 병렬이죠. 병렬인 경우는 논리의 합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을 하면 A, B에다가 여기는 C의 바죠. 부정이니까 B접점, C의 바, 논리의 합이다. 왜? 병렬이니까. 그럼 논리의 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자, 여기 D 하나 또 있죠, 접점이. 자, 두 개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논리의 곱이다. 그래서 자,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Y는 이게 출력이죠. 출력 Y는 여기 나와 있는 A, B 합, C 바 이거와 D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직렬이니까 논리의 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논리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Y는 A 곱 B 합 C의 바 곱 D.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의 곱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생략 안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논리 기호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로의 논리식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류 2선식 배전선이 있다. 회로를 개방한 후 각 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 결과 2메가옴과 3메가옴이 나왔다. 이 배전선의 합성 절연 저항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이 문제를 자, 그림으로 한번 도시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직류 2선식이라고 했죠. 2선식. 2선식이 있다고 했어요. 자, 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있어요. 2선식. 선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2선식. 자, 회로를 개방한 후에 각 선과 대지 사이에 자, 절연정을 측정했대요. 각 선과 대지, 땅이죠, 땅입니다. 각 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정을 측정했대요. 자, 그럼 이렇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선을 이렇게 자, 대지와 자, 절연정 측정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항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선도 마찬가지로 대지와 해서 절연저항 측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자, 첫 번째 절연저항 값은 2메가옴이 나왔고요. 첫 번째 절연저항 값이. 두 번째 절연저항 값이 3메가옴이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대요. 그때 이 배전선의 합성 절연저항 구하래요. 그러니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합성 저항. 그러면은 이 저항과 이 저항의 연결 상태를 보시면 돼요. 즉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병렬로 연결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연결이에요? 두 저항은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 직렬이 아니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병렬 합성 저항. 자, 그러면 자, 병렬 합성 저항 RT는 자, 얼마냐? 자, 병렬이니까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바로 2와 3이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인 거죠. 병렬이니까 병렬. 그러니까 직렬이라고 하면은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직렬일 때는. 근데 병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더 간단히 하자면은 두 개의 저항을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면 되죠. 이렇게. 맞나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식인데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더한 거분에 곱한 거.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2가 나옵니다. 단위는 메가 옴이죠. 그래서 합성 절연 저항 값은 1.2메가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률 0.8, 출력 37kW인 전동기 부하에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0.9로 개선하려고 한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A가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역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역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 값이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여기 이 삼각형을 따졌을 때 코사인 값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값은.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으로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요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무효 전력이고요. 빗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피상 전력인 거죠. 그때 이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바로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률이 더 높이 커지려면은 지금 보세요. 자, 출력이 지금 37kW라고 했죠? 그럼 뭐냐? 유효 전력 이 P는 얘는 뭐다? 지금 일정해요, 일정. 일정한 상태에서 자, 이 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피상 전력이 어떻게 되면 더 작아져야 피상 전력이 작아져야 역률이 높아지겠죠? 맞나요? 높아지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자, 여기죠, 여기. 이걸 세타 1으로 놓을게요. 역률을 개선하기 전에 세타 위상차가 여기 세타 1이고요. 개선 후에 역률을 여기를 세타 2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세타 1일 때와 세타 2일 때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세타 1일 때의 빗변의 길이와 세타 2일 때의 빗변의 길이 어때요? 길이가 세타 2일 때가 더 길이가 짧아졌죠.
길이가 짧았다는 얘기는 이 피상 전력이 작아진 거예요. 그럼 피상 전력이 작아지면 당연히 역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Q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입니다. 세타 1이만큼 세타 1. 그럼 여기는 여기.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Q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죠. 여기 이게 이만큼이 세타 2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이 어디냐?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죠. 여기 이만큼. 여기가 바로 QC인 거예요. QC.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QC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P 탄젠트 세타 1에서 P 탄젠트 세타 2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여기를 빼주면 돼요. 그럼 QC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식이 어떻게 나와요? QC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빼기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공식이 있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P 곱하기 자, P를 묶어줄게요. 묶어주면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에 지금 역률 0.8, 0.9 두 개 나왔죠? 즉 코사인 세타 1이 0.8인 거고요. 코사인 세타 2가 0.9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인 세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식이 어떻게 더 바뀌어요? 이게 P 곱하기 잘 보세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으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공식은 이겁니다.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최종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역률값만 대입하시면 돼요. 역률. 요게 P의 출력값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QC는 자, 지금 출력이 얼마예요? 출력? 37kW라고 했죠? 37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은 계산하기 전의 역률이에요. 계산 전.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0.8이죠? 계산하기 전이니까 0.8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자, 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2는 계산 후의 역률이 되는 거예요.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은 대략 9.83 정도가 나옵니다. 9.83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이런 식으로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누전 경보기에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의 절연 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기구의 명칭과 측정한 절연 저항의 판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누전 경보기에 사용되는 변류기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기의 명칭과 그리고 판정, 합격 판정 여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측정 기기. 자, 측정 기기 보시게 되면 바로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DC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하고요. 그럼 절연 저항 판정 기준은 자, 몇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합격이냐? 바로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합격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변류기의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자, 측정하는 부위가 자, 세 군데가 있어요. 자, 보세요.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의 절연 저항 측정하는 부위가 있고요. 자, 두 번째, 1차 권선과 그리고 금속, 외부 금속부, 그죠? 외부 금속부 간에 측정하는 절연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 측정하는 부위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절연 저항값이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부 다 얼마라고요? 5메가옴 이상이라고 하는 것. 5메가옴 이상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다음 시험 보실 때 좀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옥내 수화 전용 전동기에 3상 380V의 전압을 가하였더니 20A의 전류가 흘렀다. 전동기의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 단 전동기의 역률은 90%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동기의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단상이 아니고요. 지금 3상 380V의 전압을 인가한 거죠. 3상입니다. 3상. 그래서 소비 전력 또는 유효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3상일 때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 전력 P 이걸 구하는 거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380V 전압이죠. 380 곱하기 자, I는 전류 20A의 전류가 흘렀대요. 20A.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죠. 역률이 90%. 그러면 0.9가 대입할 수 있고요. 9를. 그 다음에 자, 이타는 효율인데 문제에서 전동기의 효율을 안 나왔죠. 안 나왔을 경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1로 놓고 푸시면 돼요. 효율이 안 나왔을 경우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전동기의 소비 전력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잘 보세요. 11,847.23 단위가 뭐겠어요? 단위가 와트이겠죠. 와트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소비 전력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로 물어봤습니다.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이 값을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꿔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얼마냐? 바로 이것은 11.84인데 반올림 되죠? 그러니까 11.8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시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1.85kW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이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문항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자,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자, 그런데 괄호 안에 보시면 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부분이다? 바로 1m 이내의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죠. 1번은 1m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지하 상가 및 지하 역사를 제외한 대규모 점포 그리고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한다? 그렇죠. 3개 이상 설치를 하는 겁니다. 3개 이상. 다음 세 번째. 지하 상가 및 지하 역사에는 보행거리 바로 25m 이내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빈칸 5군데에 적당한 숫자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단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보시게 되면 총 11가지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가지 시설 중에서 몇 가지? 6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나 보실게요. 자, 먼저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수련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시설 이렇게 11가지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암기하신 내용 6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 4가지를 적으시오. 단 감지기의 부착 높이와 종별에 따른 바닥 면적에 대한 설치 기준은 제외하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금 단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왜 그런 표가 있었잖아요.
표가 이렇게 있어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 그리고 종별이 1종과 2종, 그리고 3종. 저렇게 해서 그 기준 바닥 면적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뭐 150, 여기가 50, 75, X. 이 표 있죠, 이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만 설치 기준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자, 그런데 1종과 2종은 30m마다 설치를 하지만 3종 같은 경우는 2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그러니까 1종과 2종은 15m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3종 감지기는 1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첫 번째 설치 기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어디에?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두 번째 설치 기준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배기구 부근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 4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평면도에서 가에서 다의 전선 가닥수를 적으시오. 단 수신기의 전화선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 가닥수, 그리고 나와 다는 감지기 배선에 사용되는 가닥수를 적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 사이에는 자, 기본 가닥수가 원래 기존에는 7가닥이었죠. 전화선을 포함해서 7가닥이었지만 전화선이 제외되면서 기본 가닥수가 6가닥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발신기 세트에 보시면 종단 저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1개죠. 자, 종단 저항이 하나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의 경계 구역이에요. 즉, 하나의 경계 구역이면 지구선, 회로선의 가닥수가 1가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에는 기본 가닥수인 6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가닥수 6가닥.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있냐? 자, 가닥수만 적으시면 돼요. 가닥수만. 자, 어떤 선들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지구선, 그리고 지구 공통선, 그리고 응답선 들어가죠? 응답선. 그 다음 경종선, 그리고 표시등선, 마지막으로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그래서 전화선을 제외한 나머지 6가닥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는 6가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 나와 다는 감지기 배선인데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감지기 배선 방식이 송배전식이죠. 송배전식이에요. 그리고 종단 저항이 발신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자, 어떤 공식이냐? 자, 루프. 자, 루프 같은 경우는 몇 가닥이에요? 루프는 2가닥. 맞나요? 네, 루프 2가닥 들어가고요. 자, 나머지 기타 부분은 몇 가닥 들어가요? 4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4가닥. 그러니까 루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루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루프죠, 루프. 이게 루프입니다. 훌라후프 생각하시면 돼요. 훌라후프 같이. 자, 루프. 자, 이게 루프예요. 그래서 이 다에 들어가는 가닥수는 몇 가닥이다? 2가닥이 자, 들어가는 거고요. 루프가 아닌 부분은 몇 가닥 들어간다? 4가닥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하나의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송배전식일 때. 그래서 가에는 6가닥, 그리고 나에는 4가닥, 다에는 2가닥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자, 보세요.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2선식 배선과 그리고 3선식 배선이 있다고 했죠. 근데 2선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화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3선식 배선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점등이 되게끔, 즉 전력 소모를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자,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 즉 평상시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소등 상태를 해도 되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굳이 유도등이 점동 상태가 아니어도 외부의 빛에 의해서 유도등이 보이게끔 보이는 장소, 그런 곳은 굳이 3선식 배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꺼져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연장 같은 경우, 극장 같은 경우죠. 극장. 그런 경우는 어두워야 되는 거죠. 어두워야 되는 경우에는 잠깐 꺼두었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점등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3선식 배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멸기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3선식 배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4가지를 적으시오. 자,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르면 이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8가지. 8가지 중에서 이제 암기하신 내용 4가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순서대로. 자, 첫 번째, 보조선이나 고정 금고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보조선이나 고정 금고를 이용해서 감지선이, 그러니까 이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이렇게 전선처럼 생겼기 때문에 축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이게 중요한 거죠. 10cm 이내로 설치한다. 이런 수치들. 그래서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 사이의 간격,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한다. 다음 세 번째, 감지 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자, 굴곡 반경이라는 게 뭐냐? 즉 감지기를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감지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감지기 자체가 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자, 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휘어지는 부분. 그때 이 굴곡되는 그 반경, 이 반경이 5cm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곡 반경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선이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최소 5cm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감지기와 감지 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 구조의 경우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그런데 기타 구조인 경우는 1종의 3m 이하, 2종은 1m 이하로 할 것.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암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 문항을 암기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네 번째 설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밖에 자,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금고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되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 여기죠,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이렇게 여섯 번째. 다음 일곱 번째,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그 밖의 설치 방법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 8가지 중에서 암기하신 내용 4가지만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